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평소 사연 채널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참 많이 얻고 있는 올해 33세 아직 싱글인 처자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사람 사는 모습이 참 각양각색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혼하는 분들의 분노 유발 사연, 10월 뒤에 못된 행태 등등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사연들도 참 많은데요. 그때마다 혀를 차며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욕을 했던 저이지만 저 역시 그런 황당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나서는 다른 분들의 사연들이 그저 남의 얘기로만 생각되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결혼해서 이혼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파혼을 결정했으니 전부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과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맘 먹고 저의 개인적인 아픔을 얘기하려 하는데요. 저는 작년 겨울 3년 사귄 사람과 파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꿨고 결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그 사람의 진심과 돈만 밝히는 시모의 행태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과감하게 파혼 결정했습니다. 3년 사귄 사람과 파혼을 결정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명백한 그쪽 잘못이었고 할 말 다 하고 파혼했음에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파혼하고 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수진아, 너 파혼한 거 하늘이 도운 거라 생각하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어 봐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니? 엄마도 어떻게든 그쪽 요구 맞춰주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사기 아니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자. 너 결혼해서 앞으로 삶이 달린 건데 그깟 몇 푼 돈 좀 손해본들 어떠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은 못 당하는 법이야. 안 그래도 파혼하고 나서 여기저기 예약한 것들과 주변 지인에게 결혼 소식 전한 것 등등 저질러 놓은 것이 많아서 수습할 생각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금전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돈보다 더 비싼 내 앞날을 손해보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속물 같은 예비 시모도 싫었지만 예비 남편도 안 그런 척 했을 뿐 처음부터 저에게 뜯어먹을 돈을 따져보고 계산한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엄마, 진작에 결정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어서 미안해. 엄마 아빠 속상하실 텐데 그것도 미안하고. 말은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나 걱정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속상한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 너라는 거 꼭 잊지 말어. 그래도 엄마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알아본 게 얼마나 다행이니. 네가 부모 말은 잘 듣는 딸이라 참 다행이야.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자식이 고집 피우면 어쩔 도리 없는 건데 결정 잘했다. 파혼이라는 거 별거 없긴 해요. 결혼 안 하겠다 통보하고 헤어지면 그만인 거죠. 하지만 그동안 사귄 시간이 짧지 않았던 만큼 허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연애할 때는 제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려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애인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번듯한 직장에 다닌다는 것과 나와 결혼하려면 이 정도 사람은 되어야 한다는 저의 오만과 착각,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사람 가족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제가 많이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게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실하신 부모님 덕에 경제적으로 걱정하고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까놓고 말해 우리 집이 뭐 그리 대단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사업이 잘 되어서 저와 큰언니 대학 공부도 학비 걱정 안 하게 도와주셨고 언니 시집 갈 때도 형부가 집이 어렵다는 거 아시고는 집도 해주신 분들이세요. 저는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하신 덕분에 이만큼 사회생활도 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라는 게 없으면 참 곤란하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돈 밝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남편 될 뻔한 사람이 설마 하니 자기 엄마와 작당을 하고 저를 이용해 먹을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저희 집이 그리 큰 부잣집도 아닌데 왜 저에게 엉뚱한 요구를 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 20대 때부터 제 배경과 직업을 보고 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잘 알아보고 물리쳤다 생각을 했어요.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다른 곳 가서 제 직업을 말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사실 제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나름 서울 소재 명문대에 다녔고 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 합격해서 중앙부처 사무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세종시에서 쭉 생활하다가 3년 전 연애를 막 시작할 무렵에는 서울로 발령 나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는 세상 제일 잘난 딸이 맞긴 해요. 아마 그래서인지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소개팅이며 선자리가 어머니를 통해 정말 끊임없이 들어왔었어요. 당연히 제가 남자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엄마의 성화도 있었어요. 내일 모레 서른인 딸이 남자 만날 생각 없이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니 엄마도 나름 걱정을 하셨던 거죠. 우리 큰언니는 중학교 교사인데 형부와 동료 교사로 만나 결혼할 때는 엄마 아빠 도움받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나름 잘 살거든요. 엄마는 저도 빨리 자리 잡고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파혼한 지금은 일절 아무 말씀 안 하시긴 해요. 수진아, 엄마가 아는 사람 아들 좀 소개해 줄까 하는데 좀 만나볼래? 그 집 아들이 글쎄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 한 번에 합격한 수재란다. 너 만나는 사람 없으면 엄마가 만나보려는 사람 딱 몇 번만 만나봐. 사람을 만나라도 봐야 고르기라도 할 거 아니니. 왜들 나더러 남자 만나보라고 성화인지 모르겠네. 엄마 아니라도 나 소개팅 해준다는 사람들 많아. 내가 엄마한테 말을 안 해 그렇지 몇 번 만나본 적 당연히 있지. 근데 내 인연이 없나 봐.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 저도 연애할 생각이 없지는 않았던지라 소개해준다는 잘난 남자들 몇 명 만나봤지만 하나같이 저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개 중에는 검사도 있었고 회계사에 변호사에 심지어 의사라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어찌나 본인 잘난 줄 알고 저를 재보는지 솔직히 그런 사람들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딱히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제가 자취 청산하고 서울 발령이 나면서 부모님 댁으로 왔을 때 대학교 친구에게 우리 학교 공대 선배라는 사람을 우연한 자리에서 같이 만나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술자리에 같이 온 남자와 하필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사람 일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동안 몇 명의 선자리와 소개팅을 거치면서 어쩌면 나는 남자를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남자와 눈이 맞아버린 거죠. 그 사람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는데 저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유일하게 저의 배경이나 직업을 듣고도 탐욕스러워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저 저에게 참 대단하다. 자기 이상형이 저처럼 딱 부러지게 자기 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저의 노력을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처음에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호감을 보였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사귀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사람 집안이 꽤나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물론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로만 들은 거지만요. 그때는 당연히 사귀는 중이니 그 사람 말을 믿었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이고 허풍이라는 걸 몰랐어요. 오래 사귀다 보니 당연히 서로의 집안 사정도 얘기하게 되었고 그 사람 말 듣고 안 거지만 꽤나 잘 사는 집안인 듯 싶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작지만 오랫동안 사업하시면서 우리 공부 시켜주셨고 지금은 두 분 다 노후 걱정은 안 하고 사신다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사실 작은 회사 운영하셔. 내가 외동이라 아버지는 회사 물려받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신지 그동안 봐온 게 있어서 영 사업은 하기 싫더라고. 사실 월급쟁이보다 사업해야 큰돈 만지는 게 맞지. 근데 나는 적게 벌어도 워라밸이 중요하거든. 수진이 넌 어때? 그건 자기 말이 맞지. 사실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내가 부모님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가.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은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원했거든. 어쨌든 그래도 부모님이 본인들 노후 걱정 없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 다른 여자 같으면 돈 더 벌 수 있는 일을 하길 바랄 텐데 수진이 너는 계산적이지 않아서 참 좋아. 우리 부모님도 너 만나면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결혼으로 취직하려는 여자들 요즘 천지인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신 분들이거든. 예비 남편 말로는 자기 부모님들은 자식이라고 무조건 다 해주려는 분들도 아니고 둘이 열심히 벌어서 잘 살기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또 당연히 자식들에게 효도받는 걸 바라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는 법 없는 건 우리 부모랑 참 비슷한 게 많은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원하면 결혼할 때 도움 주실 여유는 있는 분들이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8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도 사실 대출 조금만 끼면 수도권 아파트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었고요. 어쨌든 나중에 결혼말 나오고 예비 시부모님께 실제로 인사드렸을 때 역시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는 말 아시죠? 처음에 만난 예비 시부모님들 인상은 참 성실하고 반듯한 예비 남편과 다를 바 없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남자친구 말대로 정말 좋았어요. 저를 보시더니 당연한 말이지만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이름이 수진이라고 했나? 이름만큼 너무 예쁜 사람이네. 우리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만나는 여자친구 데려오기만을 기다렸구만. 이제야 얼굴을 보네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와 초면이라며 첫 만남에는 존대까지 해주셨고 말은 좀 많으셨지만 다정한 인상이셨는데요. 남자친구가 외동이라 그런지 심지어 제가 찾던 배우자 집안이 바로 이런 집안이다 싶었어요. 처음 만난 것 치고는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진지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약속했다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혹여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구나. 어머니, 저 괜찮으니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얘기면 당연히 하고 넘어가셔야죠. 그래, 너도 들었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괜찮게 한다고 해서 아들한테 가진 거 전부 상속해 줄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재산 물려받을 건 크게 기대하지 말았으면 해. 혹시나 네가 우리 집안 배경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닌가 싶어 노파심에 하는 말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말아라. 솔직히 말해 저나 우리 부모님이 하실 말이기도 했지만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욕심 당연히 없고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래도 딸 가진 집안에서는 신랑 쪽 집안에 아무것도 안 바라기는 쉽지 않을 테지.
너희 집도 아버지가 사업하시고 꽤나 여유는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우리도 의논을 해봤다만 너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먼 훗날 나중을 얘기하는 거다. 일단 신혼집 마련까지는 우리가 해줄 생각은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렴. 어쨌든 너도 능력 있고 우리 아들도 능력 있으니 나는 마음은 놓이는구나. 처음에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인 저에게 조금은 예민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만 나중에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나서는 무척이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 되실 분은 자기 집안에 저 같은 공직자가 들어온다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날 신중하고 반듯한 태도로 저를 맞이하셨던 예비시댁 식구들은 저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진심으로 저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시댁 식구들 만나보고 결혼에 확신을 가졌고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을 막상 마음먹으니까 그 다음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일단 양가 부모님부터 만나는 소위 상견례를 먼저 하자고 예비 남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님들이 아들 자랑이 아닌 제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쩜 딸내미를 이리 야무지게 잘 키우셨나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참 이런 며느리감 또 없다 싶네요. 저는 처음에 수진이 보자마자 우리 아들 배필로 딱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 며느리 같더라고요. 둘이 결혼해서도 아마 잘 살 거란 생각이 들지 뭡니까? 예쁘게 봐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김서방도 그렇고 우리 수진이도 그렇고 둘 다 큰 굴곡 없이 결혼까지 하게 돼서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딸이 공부만 하느라 살림이나 음식은 많이 서투를 테니 마음에 안 차더라도 잘 봐주셔요. 양가 아버님들은 명함도 주고받으시고 사업 얘기도 잠시 나누시더라고요. 대화 나누는 도중에 시어머니께서 결혼 날짜를 말씀하시길래 다들 이듬해 봄으로 잡는 게 어떠냐며 날짜도 합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어머니가 신혼집에 대한 얘기를 넌지시 꺼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는 거니 다른 건 몰라도 애들 살 신혼집은 해주려고 합니다. 일전에 부모 도움 바라지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처음 시작은 부모가 어느 정도는 보태줘야 우리도 마음이 편해서요. 애들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적당한 아파트 찾고 있으니까 나중에 마땅한 매물 나오면 수진이 통해서 말씀드리죠. 그 전에 저에게는 집안 재산 상속이나 부모에게서 떨어질 콩고물 바라지 말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것과 달리 상견례 때는 저희 신혼집을 사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저희 엄마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엄마에게는 미리 우리 힘으로 결혼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터라 미처 예상하지 못하셨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돈, 집을 해주시겠다면 감사한 말이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애들 회사 근처면 서울 근교라 집값이 굉장히 비쌀 텐데요. 사부인께도 너무 부담이 되실 것 같으니 적당한 선에서 전세를 알아봐 주시면 우리도 보태드리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참, 이런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민망한 일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돈 없는 집은 아닙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정도도 안 해주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 처음엔 애들도 그렇고 사돈께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값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애들이 대출을 끼더라도 집은 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사주는 게 애들 입장에서는 돈 버는 거죠. 시색 차익 생기면 애들이 살면서 사고팔고 큰 도움 되지 않겠어요? 다만 사돈 댁에서는 집값은 보탤 생각 마시고 혼수나 예단 정도만 적당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건 추후에 수진이 통해서 차차 말씀드리죠. 예,
그럼 사돈 뜻을 잘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차차 말씀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맞춰드리는 걸로 하시지요. 시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시니 우리 부모님도 더는 마다하지 않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단이나 혼수는 저를 통해 전달하기로 하고 이듬해 봄으로 대충 날짜만 맞춰 식 올릴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차피 저도 제가 모은 돈은 전부 집을 얻는 데 쓸 작정이었기에 집 문제가 해결되면 혼수나 예단은 넉넉하게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갈 생각이었습니다. 집은 예비 시모가 알아보시겠다고 해서 저는 집을 구하실 때까지 다른 비용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신혼여행, 웨딩 촬영, 식장 예약 등등 준비를 하는 도중 별다른 의견 충돌은 없었어요. 그런데 척척 진행될 줄만 알았던 우리 결혼 과정에서 처음 걸림돌이 생긴 건 상견례를 하고 나서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며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초대하신 건 아니고 밖에서 아들이랑 같이 만난 거 먹자 하시길래 저는 좋은 식당으로 예약을 하고 예비 시모를 만났습니다. 결혼 때문에 할 말이 있으실 거라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아는 게 있다 싶어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나 왜 부르시는 건지 혹시 알아? 자기가 알면 나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할까 해. 예단이랑 호수 때문에 부르시는 거겠지? 그런데 예비 남편은 아는 듯 하면서도 아리송하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그러시지 않을까? 요즘 우리 어머니 집 보러 다니시느라 바쁘시던데 혹시 결정하신 건가? 아무튼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실지 말이야. 직접 어머니 뵈면 알게 될 텐데. 뭐 일단 어머니 얘기 들어보자. 그렇게 만난 예비 시모가 전혀 예상도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견례하면서 결혼 날짜는 이듬해 5월로 잡았고 그때는 겨우 해도 안 넘긴 11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집을 구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약 전에 우리가 살 집을 몇 군데를 먼저 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을 사전에 들은 터라 조금 갑작스러운 일이긴 했습니다. 좋은 집이 마침 나왔는데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채간다고 부동산에서 얼마나 으름장을 놓던지 말이야. 급한 마음엔 내가 계약은 먼저 했다. 니들 시간 나면 집 보러 한번 가볼래? 아직 빈집은 아니다만 부동산에 얘기하면 볼 수 있을 거다. 네? 벌써 계약하신 거예요? 집 계약 전에 같이 보자는 말 하셔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집을 계약했다는 어머니 말도 놀랐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계약했다는 아파트 단지 매물 가격을 보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그 주변 아파트 매물은 거의 10억 미만이 없었거든요. 역세권에다가 학군지라 집값이 떨어져도 10억 밑으로는 어지간해서 떨어지지 않는 동네였고요. 어머니, 여긴 저희 신혼집으로 너무 비싼 집 같은데요. 설마 대출 하나 없이 어머니가 전부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꼭 이렇게 비싼 집 아니어도 되는데요. 어머머, 얘 좀 봐라. 집은 무조건 상급지로 해야 하는 거야. 우리도 큰맘 먹고 해주는 거고 사실 그것 때문에 너 부른 거야. 원래는 이렇게 비싼 집을 계약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우리도 예산을 초과한 거잖니. 그래서 말이다. 너희 집에서도 집 가격에 맞춰서 예단이랑 혼수를 좀 맞춰왔으면 하는구나. 상견례 때 너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린 거니 갑작스런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니? 어,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생각은 하고 계셨지만 어머니가 10억짜리 집을 해주실 줄은 몰랐던 일이라서요. 그럼 어머니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주기를 바라시는지 여쭤봐도 좋을까요? 원래 저는 집을 시댁에서 해주신다면 제 가용자금 2억에서 맥시멈 1억까지는 혼수와 예단 비용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금액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액수였어요.
글쎄다. 그래도 요즘은 반반 결혼이다 뭐다 해서 절반 정도는 신부 쪽에서 보탠다지 않아? 나중에 집값 오를 거 생각하면 한 5억 정도는 네가 해와야 맞지 싶다. 순간 너무 놀란 저는 예비 남편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황당하게도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 말이 맞다는 듯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5억이요? 그래, 5억 말이다. 현금 예단으로 3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혼수로 마련하면 되겠구나. 집안에 드리는 가구랑 가전은 최대한 좋은 걸로 드렸으면 해. 아무렴 10억짜리 집인데 수준은 맞춰야 하지 않겠니? 자, 이거 받아라. 네가 혹시 어려울까 봐 내가 목록 한번 적어봤다. 혼수 준비할 때 나한테 최종적으로 꼭 확인하고 장만해? 한두 푼 드는 거 아니니 안목 좋은 내가 같이 봐줘야 하지 않겠니? 바라시는 금액이 총 5억에 그중 현금 내다니 자그마치 3억이라니요. 그 돈으로 아마 집값에 보탤 작정이신 거겠죠.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어렵게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혼수랑 예단 합쳐 5억이나요? 어머니, 저희도 최대한 맞춰드릴 생각이긴 했는데 5억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라서요. 집을 저희 수준에 맞춰서 좀 더 싼 곳으로 얻으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 집이니까 우리가 알아봐도 되고요. 오늘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뭐라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설마 정말 계약금 다 보내시고 계약하신 거예요? 그럼 계약하지도 않고 너한테 말을 하겠어? 이미 계약을 했는데 나더러 계약금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날리라는 거냐? 우리가 집 해주기로 했으면 절반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분명 네 친정에서도 최대한 우리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고 했잖니. 그렇다고 해도 저는 5억까지는 생각도 못 했는걸요. 친정 부모님이 돈 없는 분들은 아니지만 저희 언니 결혼할 때도 목돈을 쓰신 데다 저 결혼시키려고 5억 돈 쓰실 정도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순간 식사 자리는 처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심각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니라면 이 결혼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비 시모는 제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계약금 너도 절반 물어날 생각 아니라면 내가 말한 금액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다오. 올해는 못 기다린다? 상견례까지 다 하고 나서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그동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다 싶었습니다. 결혼 당사자인 우리와 상의도 없이 10억 집을 덜컥 계약하셨다는 어머니도 그랬고 집 비싼 거 해주는 대신 5억이나 혼수와 예단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그랬고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는 거야 감사한 일이긴 했지만 딸 시집 보내는데 현금 5억을 내놓을 수 있는 집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 집이 넉넉하다고 해도 그래봤자 중산층인데 당연히 적은 돈이 아니었고요. 부모님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처분해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고 저희 부모님께도 어머니가 하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때려치우더라도 부모님도 아셔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당장 때려치우라는 아빠와 달리 엄마는 최대한 맞춰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5억까지는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 한번 맞춰볼까 하는데 어떨까? 너 모은 돈이랑 엄마 아빠가 1억 정도 보태면 3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 금액 가능하다고 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그래도 어렵겠다고 하시면 그때는 진짜 네 말대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지. 그래서 예비 남편을 통해 우리 부모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바라시는 5억은 너무 부담이고
엄마가 최대한 3억까지는 맞춰보자시는데 자기 어머니께 한번 말씀드려봐. 시집가면서 내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5억을 가져갈 수는 없고 가진 돈 다 끌어봐야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돈이 그 정도야. 근데 자기는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그렇게나 없어? 사무관 월급 솔직히 내 연봉보다 많은 걸로 아는데 나랑 직장 생활한 기간도 거의 비슷하잖아. 모은 돈이 없다는 게 좀 의외긴 하다. 어쨌든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볼게. 우리 엄마도 참 처음부터 집에 뭘 그리 욕심을 내시는지. 나도 어머니가 그렇게 비싼 집 계약한 거 미리 알았다면 말렸을 거야. 예비 남편이 모은 돈이 왜 없냐는 말에는 좀 울컥했지만 잘 얘기해보겠다는 말에 일단 참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내일이 아닐 때는 이런 비슷한 얘기 들으면 그런 결혼을 뭐하러 하냐며 한심하다는 듯 말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보니 막상 날짜까지 다 잡은 결혼을 물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비 남편은 저에게 전하기를 어머니가 5억 이하는 절대 안 되겠다며 5억이 어머니가 생각한 마지노선이라고 하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에서는 절대 설득이 안 되니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설득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직접 연락을 드렸고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혀까지 차시면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길래 우리 집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요즘 세상에 5억도 없는 집이 어디 있니? 내가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한 모양이구나. 근데 집마다 다 사정이 있으니까 어쩌겠니? 그래서 아무리 박박 긁어 모아도 너희는 3억이 최대라는 거지? 네, 어머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돈도 무리이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네요. 예, 그건 아니야. 내가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이 정도 시댁에서 해주면 최소 절반은 보태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 어머니 말씀에 너무 자존심이 상한 저는 솔직한 제 심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5억 이하는 안 된다고 하시면 저도 이 결혼 못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최대한 해주실 수 있는 선에서 제안하신 건데 그게 싫으시면 제가 어머니를 찾아뵐 이유도 없는 거고요. 제가 결혼을 물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어머니는 막상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어머 얘는? 내가 언제 결혼을 물으자 그러던? 아이고 그래 알았다 알았어.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다 돈이 원수지.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 내일 모레 와서 자세히 얘기해보자. 그럼 3억 정도 현금은 당장이라도 보탤 수 있다는 말로 알아들으마? 그럼 어머니 혹시 계약하셨다는 집은 제가 미리 봐도 되는 건가요? 부동산에 얘기하면 집주인 없을 때 봐도 된다고 하셨죠? 저는 이왕 일이 된 거 어머니가 계약했다는 신혼집도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굳이 집 보러 갈 때 당신과 같이 가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혼수 드리기 전에 꼭 얘기해야 할 게 있다나요? 이미 계약한 부동산과 신혼집 동호수도 예비 남편에게 다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일단 어머니가 같이 가야겠다고 하시니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친정엄마에게도 시어머니와 얘기가 잘 됐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었는데요. 엄마는 보태준다고 하셨으면서도 그날 이후 영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비 남편이 같이 식사하기로 한 약속도 미루실 정도로 기분이 상하신 듯 했어요. 저에게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몇 번 물으셨는데 제가 속 시원히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도 참 불효녀죠? 부모님 속상한 것보다 내 결혼 깨지면 창피할 것부터 생각하고 망설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가기 전날 이런 찝찝한 상황을 당장에 뒤엎을 상황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중에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신 건데요. 엄마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수진아, 너희 결혼 당장 때려치워라.
어쩐지 내가 돈을 보태준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더라 했어. 두말할 거 없고 내일 시모인지 모신지한테 가서 당장 파혼하겠다고 통보해버려. 놀란 저는 전화로 긴 얘기는 못하고 일단 퇴근해서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해들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날 시어머니가 계약했다는 우리 신혼집 동네에 가셨다고 해요. 엄마가 대체 무슨 아파트가 10억이냐길래 제가 아파트 이름하고 남자친구에게 들은 동호수를 말해줬거든요. 그 동네 지나가면서 몇 번 우리가 살 집을 밖에서만 보기도 했었고요. 내가 다른 생각으로 간 건 아니고 너 혼수 준비하려면 집 평수랑 구조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가본 거야. 네 시모가 좀 대단하게 요구를 했어야지 말이지. 근데 마침 내가 들어간 부동산에서 너 신혼집을 최근에 계약한 걸 알았어. 내가 동호수 얘기하니까 부동산 사장이 단번에 알더구나. 근데 봐라. 이게 뭔지 한번 네 눈으로 한번 봐. 엄마는 언성을 높이시면서 제 앞에 복사한 서류 한 장을 내미셨는데요. 자세히 보라는 말에 서류를 본 저는 설마 하면서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뭐야? 이거 계약서 아니야? 근데 월세 계약서? 그래, 월세 계약서. 너 말한 아파트 동호수 다시 똑바로 확인해봐. 그거 맞지? 나 원참 너네 시댁 전부 사기꾼 아니냐? 어쩜 집 계약했다고 감쪽같이 사람을 속여? 집 매매 계약한 게 아니라 글쎄 월세 계약이란다. 그것도 자그마치 월세가 200이야. 그랬습니다. 예비시모가 매매 계약했다는 우리 신혼집은 매매가 아닌 월세 계약을 했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 계약서 한 장 달라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 네 신분증에 엄마 신분증까지 주고 사정을 했다. 부동산에서는 월세 계약한 거 우리도 아는 줄 알았는가 봐. 내가 매매 계약한 걸로 들었다고 계약서 보자고 하니까 직접 네 시어머니한테 확인하라고 발뺌을 하더구나? 이 계약서가 있어야 확실하게 파혼할 것 같아서 우리가 결혼 상대자인 거 얘기하고 그간 사정까지 다 얘기했지 뭐니?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이 뭐라는 줄 알아? 아무래도 그쪽 집안에서 우리 돈 받아가지고 꿀꺽하려는 거 아니냐겠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이제 이 꼴 저 꼴 볼 거 없어. 당장 파혼해. 엄마 말 듣는데 그간 예비 남편에게 쌓아온 믿음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할 생각 없어졌고요. 월세 계약으로 속이고 우리에게 목돈 받아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 끼치고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도둑놈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월세 계약서 사본을 건네받고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맞춰 예비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만 뻔뻔스럽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네 엄마가 3억은 혹시 언제까지 마련해 주실 수 있다 그러시던? 우리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다만 너는 어떠니? 어머니 옆에서는 예비 남편이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이길래 그 꼴이 보기 싫었던 저는 긴 말할 거 없이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3억이라뇨? 그 돈 받아서 어머니 어디다 쓰시게요? 저 오늘 온 거 그 돈 드리자고 온 거 아니고요. 돈 못 드리겠다고 온 거거든요. 당연히 결혼도 안 할 거고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돈을 맞추겠다는 제가 일이 나오니 당연히 예비시모나 남자친구 놈이나 놀란 얼굴이 되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그 말은 파혼하자는 말이니? 10억짜리 집을 해주는데 돈 3억 맞추는 게 어려워서 포기하겠다 이 말이야? 우리가 네 말 무서워할 것 같아? 원, 너나 네 집 부모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니니? 도둑놈 심보요? 그건 제가 할 말이죠. 이거 보시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어디 보자고요. 저는 두 사람 앞으로 엄마에게 받은 월세 계약서 복사본을 집어던지다시피 내밀었습니다. 자요. 이 월세 계약서에 적힌 이름
어머니 아들 이름 맞죠? 이건 어머니 아들도 전부 알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대체 저한테 10억집 해준다는 거짓말은 왜 하신 거고, 예담 효옥은 왜 요구하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대체 뭐 하실 작정이었냐고요? 당연히 이 모든 사실 알고 나서 결혼은 못하죠. 어느 여자가 바보같이 이 결혼을 해요? 오늘 저 정식으로 파혼통 홍보하려고 온 겁니다. 아니 이걸 대체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설마 부동산 사장이 줬어? 거긴 왜 간 거야? 내가 집 보러 같이 가자고 한 거 잊었니? 예비시무한 남자친구 놈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머리를 굴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수진아, 일단 내 말 들어봐. 사실 내가 알았던 건 맞아. 근데 우리 엄마도 다 뜻이 있었어. 일단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너한테 받은 돈이랑 합쳐서 정말 사주실 생각이셨대. 안 그래요, 엄마? 예, 그래. 아들 말이 맞아. 일단 너무 흥분하지 말고 우리 말부터 들어봐라. 사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근데 우리 집 양반이 최근에 사업이 기울어서 돈 1억도 보태줄 형편이 아닌 거 알면 너네 집에서 결혼을 허락 안 할 것 같아서 그랬다. 일단 월세로 살다가 너희 돈 좀 받아서 놓고 나중에 네 시아버지 사업 풀리면 그때 돈 보태서 정말로 집을 해줄 작정이었대도. 제가 다 알아버렸다고 하니까 변명하시는 거 너무 궁색하네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부모님이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시겠다는 거 제가 어머니 아들이랑 사귄 시간 생각해서 겨우 말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저한테 사과하세요. 어쩌다 보니 일이 된 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영 거짓말한 건 아니야. 어떻게든 해줄 작정으로 너한테 그런 돈 요구한 건데 너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 그 집 월세가 비싸도 그래봤자 니들 둘 월급 합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잖니. 그래 수진아, 네가 정 싫다면 월세는 내가 부담할게. 마음 풀어. 이제와 파혼은 말도 안 돼. 저는 옆에서 자기 엄마 역성 드는 예비 남편 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월세 비싸서 이러는 줄 알아? 나랑 우리 가족을 기만하고 속인 거에 화를 내는 거야. 그렇게 있는 척하고 유세를 떨지나 말았어야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예의를 갖추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아줌마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고소당하는 거 보기 싫으면 깔끔하게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동안 돈 들어간 거 위약금이니 뭐니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쪽 계산분 청구할 테니까 통보하는 대로 바로 입금해 주세요. 오늘 이후로 질척거리면 저 인맥 다 동원해서 고소 때릴 겁니다. 제가 행정고시 동기도 있고 법조계에도 친구가 있는 거 아는 남자친구는 찔끔하는 눈치더라고요. 남자친구 엄마는 저에게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일단 사과는 받되 용서는 할 수 없다 말하고 저는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왠지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돈 3억을 맞춰주려 했던 것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건 말할 필요도 없었죠. 물론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어머니보다 더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웃긴 건 우리 집에는 절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꼴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위약금 절반 청구하니 그날로 입금해 주더니만 우리 관계는 그동안 사귄 시간이 무색하게 깔끔하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렇게 파혼한 것이 작년 겨울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충격에서 전부 벗어났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합니다. 1년가량 지난 지금도 남자 만날 생각이 들지 않는 걸 보면요. 나중에 듣자니까 그 인간은 저랑 파혼하고 날름 다른 여자 만났다가 또 무슨 일 때문인지 깨졌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듣긴 했습니다. 그 인간도 참 인물이다 싶고 대체 뭐가 그리 좋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 파혼 직후처럼
제 자신이 한심하거나 마음 아프진 않네요. 엄마나 주변 지인들도 결혼 전에 파혼한 게 조상이 도왔다고 하니 그나마 더 복잡해지기 전에 그 집안의 음흉한 속내를 알아낸 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한 저도 속내 감추고 사기치려는 인간들에겐 못 당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친정엄마가 노파심에 그 부동산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 돋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처럼 뒤통수 맞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아마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때는 부디 진짜 제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은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